자, 조합키와 화면의 확대, 축소, 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키보드 좌측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컨트롤 키입니다. 이 컨트롤 키는요, 어떤 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도구는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선택 도구로 이동을 합니다. 포토샵에서는 이 선택 도구의 이름을 우리가 무브 툴이라고 얘기해요. 무브 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브 툴로 잡을 수 있는 오브젝트는요. 레스터 오브젝트와 벡터 오브젝트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도구 상자에 보면 검정색 화살표가 패스 셀렉션 툴이고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검정색 밑에 있습니다. 얘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선택을 하긴 하는데 벡터 성격을 가진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얘를 사용합니다. 얘는 레스터도 선택할 수 있고 벡터도 선택해서 이동시킬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얘는 벡터 오브젝트만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벡터 오브젝트를 수정하거나 했을 때 이 메인 메뉴 밑에 옵션 바가 뜨죠. 옵션 바가 뜨는데 여기에 있는 무브 툴로 벡터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옵션 바에 벡터 옵션이 뜨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있는 벡터를 선택하는 패스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만 이 벡터 옵션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컨트롤 키는요, 선택을 이동하는 도구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프트라고 하는 도구가 키가 있는데요. 시프트는요, 이거는 어도비 프로그램 다 공통적인 의미예요. 수평, 수직 45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평, 수직 45도로 이동시킬 수 있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내가 수평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브라고 하는 도구로 선택해서 얘를 옮길 때 왼손으로 시프트를 눌러주면 수평, 수직 45도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돌릴 때 시프트를 누르면 45도만큼씩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를 확대 축소할 때,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거는 2D죠. 평면 그래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그래픽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넓이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진 또는 이 이미지가 비례가 유지가 된다. 넓이와 높이의 비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확대 축소됐을 때 찌그러지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 시프트를 눌러주는 겁니다. 확대 축소할 때 시프트를 눌러주면 넓이와 높이의 비례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프트는요, 더하기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하십시오. 더하기는 시프트,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뭐 이렇게 눈이 있고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요 머리카락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요거를 뭐 노란색으로 바꾸건 빨간색으로 바꾸건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처음에 만들고 이 선택 영역을 조금씩 더해 나갈 때 그때 시프트를 써주는 겁니다. 더하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Alt는요 빼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선택해서 이 부분 없애버려야 돼. 이때는 Alt를 누르고 얘를 들여가면 이 선택 영역을 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Alt는 선택 영역을 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Alt는요 또 복사의 기능을 합니다. 개념만 잡아 놓으십시오. Alt는 복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는요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참조점을 가운데로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브젝트가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각형이 이 용지에 어디에 있냐,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용지는요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했고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0,0의 위치라고 했죠.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부터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이렇게 9군데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기준점이냐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의 위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픽에서는요 용지, 이게 캔버스가 됐든 아트보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용지의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로 설정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때 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가운데로 옮겨준다 라고 하는 게 이 뜻이에요. 이게 Alt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릴 때 Shift는 비례를 유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Shift를 누르면요 만약에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Shift를 누른 다음에 원을 그리면요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lt까지 눌러버리면 정사각형이 가운데에서부터 마우스 커서가 있는 가운데에서부터 확대되면서 그려지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요 저희가 진도 나가면서 다 해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 조합키의 의미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고 가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의 확대 축소 보겠습니다. 화면의 확대 축소. 이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작업의 거의 80~90%가 화면의 확대 축소 이동키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보다 느리면 작업이 절대 다른 사람보다 빨라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떠한 키들로 확대 축소를 하는지 여기에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하나씩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포토샵 보시고요. 도구 상자에서 여기에 있는 무브 툴 눌러 놓으십시오.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눌러 놓으셨죠? 자, 이 상태에서 왼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빼기 더하기 눌러보세요. 확대와 축소가 됩니다. 빼기 더하기 눌러보시죠. 확대와 축소가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0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0 누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윈도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주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확대했는데 여기에 있는 패널 때문에 이 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잠깐 가려놓으면 되겠죠. 뭐 눌러요? 컨트롤 탭. 그죠? 어제 배우셨죠?
컨트롤 탭 다시 누르면 패널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컨트롤 누르고 더하기 눌러서 이 사진이 화면보다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화면보다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옮겨 보세요. 옮겨지나요?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를 이동할 수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버튼은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는 놓으셔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롤은 마우스가 있으면 마우스 버튼과 버튼 사이에 요 바퀴를 돌려주는 거를 우리가 스크롤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하시면 화면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올릴 수가 있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사진이 윈도우보다 커져야 스크롤이 가능하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하시면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하시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크롤 하나만으로 상하, 좌우, 그 다음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스크롤만으로도 화면을 제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스크롤을 이용한 요거는요. 연습하실 때, 처음에 키를 잡고 연습하실 때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요 키를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돋보기 줌 툴에서 줌 툴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스크러비 줌이라고 하는 옵션을 꺼버렸죠. 왜냐하면 얘는 드래그 할 때마다 화면이 밀려버리니까, 밀리면서 확대 축소가 되니까 일부러 이거를 끈 거예요. 그럼 왜 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꺼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키를 잡아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자, 컨트롤과 자, 여기에 있는 무브 툴 눌러 놓으시고요. 컨트롤과 스페이스 키를 눌러 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키 눌러 보세요. 돋보기가 나왔죠? 컨트롤 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돋보기 나왔죠? 자, 이번에는요. 컨트롤 스페이스 키 누른 상태에서 Alt를 하나 더 눌러 보세요. 그러면 빼기 돋보기가 나오죠. 축소하는 돋보기가 나오죠. 되셨나요? 이때 컨트롤을 띄었다가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 빼기 돋보기는 그대로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돋보기가 확대하는 돋보기가 되고,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이 컨트롤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누를 때 컨트롤은 안 눌러도 되지만 그냥 키보드 연습용으로 눌러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대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확대하실 때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사각형이 만들어지나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요, 얘는 모니터의 비율보다 가로로 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니터의 좌우 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렇게 하면 세로로 길죠. 이렇게 하면 모니터의 위쪽과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당길 수 있죠. 가장 빠릅니다. 물론 손가락은 좀 아프지만 가장 빨리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확대할 때는 드래그, 축소할 때는 클릭, 확대할 때 드래그, 축소할 때는 클릭,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제어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 드래그,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클릭, 스페이스바 이동,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하시고, 확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대해서 확인하시고 작업하고, 확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확대, 축소, 이동. 다시 말씀드려서 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할 때는 클릭 드래그를 하시고, 축소할 때는 클릭한다. 스크러비즘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